오늘은 이혼은 어느 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결혼에는 이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혼을 내면에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대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으나 사랑에 실패해서 이혼한 것입니다. 사랑은 기술인데 사랑에 실패해서 이혼한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하고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할 거로 기대를 하고 시작하였으나 반대로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안 보는 것이 더 좋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도 한 번도 안 찾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개랑 사는 거랑 혼자 사는 거랑은 다릅니다. 밀고 당기면서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또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상대방의 아픔, 소망, 능력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결혼은 서로 함께 살면서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기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입니다. 혼자 사는 거랑은 다릅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 관계이고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 배우자만 잘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배우자만 잘하고 상대방 배우자는 빨대 꽂기 받기만 하고 기쁨조 자기가 왕자 공주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벌써 50%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금방 부부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쌍방이 함께 노력해야 부부관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둘 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은 상담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이혼의 씨앗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옷을 잘못 입은 것처럼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삐딱하게 되고 잘 진행이 안 됩니다. 특히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기만 아는 사람들, 남편도 자식도 필요 없는 나나나나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나르시즘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기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이 상대방을 아프게 찔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혼은 빠르게 결정하면 할수록 바람직하고 두 사람한테 좋습니다. 애기 하나 낳고 나면 괜찮겠지. 둘 낳으면 괜찮겠지. 셋 낳으면 저는 4가지 아기를 낳아서 사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부인이 싫은데 넷이 낳으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삽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하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견례부터 벌써 이혼의 씨앗이 보입니다. 여자 쪽에서 사위 될 사람이 똑똑하다고, 똑똑한 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굉장히 오만해요. 그러면은 그 논리로다가 하면은 시어머니 될 사람이 며느리 될 여자를 똑똑한 년같이 보여서 결혼을 좋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여자 쪽 부모가 어떻겠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여자 쪽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설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남자 쪽 부모가 뭘 믿고 또 그렇게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견례부터 양쪽 부모가 하는 것에서 벌써 이혼의 씨앗이 보입니다. 상견례 하고 나서 이혼한 바로 결정한 남자 쪽 부모를 보았습니다. 여자 쪽이 어디다 아파트 해달라 뭐 해달라 예식장도 남자 쪽 허락도 받지 않고 먼저 정해서 바로 이혼을 결정했고, 그 남자 아들도 부모 말을 따라서 바로 파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쪽 부모는 여자 쪽이 너무 설쳐서 이건 아닌데 하고 아들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파혼이 되면 나중에 부모 탓이라 그럴까봐 꾹꾹 참고 샀는데, 아기도 어렵게 해서 만들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역시 여자 쪽이 기고만장하고 기본 A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혼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부부는 여자 쪽 아버지가 너무너무 설쳐요. 딸이 잘난 것도 아닌데 데이트하는데 남자 얼굴을 때리고 주워받고 왜 우리 딸 만나냐고. 그래도 남자가 꾹꾹 참고 살았는데 드디어 늙어서 70살이 넘어서 암에 걸려서 죽어요. 너무 참고 살다가 암도 희귀한 보통 사람들이 걸리지도 않은 암에 걸려요. 그 부인은 남편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암의 증세가 보여도, 남편이 암 4기가 돼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장례지도 자기네들 편한 대로 다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혼은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해서 한 달이 돼도 이혼을 이건 아니다 해서 이혼하는 부부도 저는 보았습니다. 상담을 했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히말리아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지만 등산가들이 매일같이 히말리아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나라는 산, 자기라는 산을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쉽게 내줘요. 나라는 산을 히말리아 산같이 높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허용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죠. 매일매일 나라는 산을 오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고 극복하고 정복할 때 좋은 배우자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우습게 알고, 그거는 겸손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자신 안에 보물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우습게 알고 누가 나를 좋아해 주면 그냥 고마워서 허락합니다. 동남의 얕은 산을 누구나가 다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허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자가 혹은 남편이 상대방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밟아버립니다. 시댁 식구도 막 밟아버립니다. 아기 낳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혼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10년, 15년, 20년 평생 같이 살면 인생이 다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평생 부부싸움하고 상대방 비율을 맞춰주느라고 인생이 다 낭비가 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 성장, 상대방이 보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아끼고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아끼고 우애주게 되고 귀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쪽 배우자가 굉장히 나무 막대기 같고 돌 같고 쓰레기 같습니다. 전혀 사랑이 없습니다. 메마른 나무,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고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합니다. 부부 관계는 지식, 가치관, 삶의 방식, 학벌 등 종교 모든 면에서 유사성, 비슷해야 소통이 잘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 지식 수준이 비슷해야 됩니다. 학벌, 지식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삐가닥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학벌, 지식, 지혜, 금방 노력해서 상대방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구질구질 맞아서 멋진 옷을 입으면은 하루 만에 내가 변신이 되지만 학벌 지식 수준은 그 사람이 꾸준하게 살아온 거라서 금방 따라잡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부끼리 대화가 안 돼서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가 없고 성장하여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노력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노력을 전혀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 그 배우자들은 노력을 안 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부부끼리 관계가 단절되고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안 되고 시댁 식구랑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혼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세상을, 인생을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태도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남편하고 이혼하는 것만 고민이 아니라 진지하게 나는 어떤 태도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세상을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벌써 아기 낳고 3년 되니까 이혼을 생각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벌써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자신의 인간관계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혼할 건가 말 건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갈등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배울 것이 많구나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이혼하는 부부들 중에서 한쪽 배우자는 특히 상대방 배우자 탓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탓으로 안 봅니다. 이런 이혼의 문제는 진실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무서운 진실이 떠오릅니다. 그 진실을 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걸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니까 매일같이 도망다닙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함께 있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참고 살면 낫겠지, 그냥 인생만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웨이 티켓, 일방통행,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하루하루가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혼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혼은 굉장히 힘들지만 어두운 그림자 뒤에는 항상 햇빛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혼의 기회를 잘 넘기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지름길로 생각하면은 더욱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이혼의 현실도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물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탓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한테 부족한 점이, 약점이 무엇인가를 고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이가 하나 둘 생기고 나면은 나아지겠지. 그냥 포기하고 불행하고 살고 노인네가 돼서는 서로 쪼개지거나 엄마는 딸 키고 살고 남편은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이상화시키지도 말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변화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한테 문제점도 안 찾고 상대방 탓으로만 돌리는 거,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데서 억지로 희망을 찾아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